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1972년 미국에서 출간된 트리나 폴러스의 동화 꽃들에게의 희망을은 수많은 독자들이 읽고 있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입니다. 1970년대를 20대로 보낸 저도 이때 이 책을 읽었으며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초판본을 아직도 지니고 있어요. 이 동화에는 거대한 기둥을 향해 기어오르는 한 마리 애벌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벌레는 먹고 자고 하는 일상적 삶 외에 보다 나은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수많은 동료 애벌레들이 향하는 기둥을 발견하고 그곳을 기어오르게 되죠. 정상을 향해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오직 위를 향해 기어오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 기둥이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경쟁의 기둥, 허상의 기둥이라는 것을 깨닫고 허망해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애벌레를 만나 죽음과 같은 고치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애벌레가 악착같이 애벌레들의 기둥을 기어오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삶에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형식의 대열에 동참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고치가 됨으로써 수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된 까닭은 삶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벌레는 나도 나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함으로써 나비가 된 것이겠죠. 만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기둥의 정상에 머무르기만 원했다면 아마도 나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인생에는 어떤 형식과 정답이 있다고 여깁니다. 좋은 부모한테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다가 결코 죽고 싶지는 않지만 큰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형식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 속에는 고통의 상처와 좌절의 눈물은 없고 이기와 탐욕만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인생에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뿐입니다. 인생은 엄숙한 선택의 광장이므로 인생이라는 미래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인생에는 정답도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게 인생의 정답이겠죠. 물론 연습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연습 삼아 한번 해보는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습 삼아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생인걸요. 모든 것이 실제적 상황인 인생에는 녹화 방송이 없고 모두 생방송입니다. 저도 녹화 방송과 생방송을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녹화의 경우 잘못하면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긴장되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촬영 시간에도 여유가 있었고요. 그러나 생방송의 경우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바짝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하지도 않은 엉뚱한 말이 툭 튀어나올까 봐 걱정도 하게 되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송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지나가 버리면 그뿐이고요. 어떠한 실수가 있어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방송사고를 내게 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촬영하는 녹화의 삶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가요? 우리네 인생은 그렇지는 않죠. 또 녹화 장면을 편집해서 제대로 잘 정리된 것만 방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은 편집되지 않아요. 꼭 잘라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결코 잘라내 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생방송만 있고 있는 그대로 방영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되는 게 내 인생입니다. 동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필독서 중에 독일 작가 프리츠 오트만이 쓴 소설 곰스코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멋진 이상향의 도시 곰스코로 가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곰스코로 가는 기차를 탔다가 기차가 시골 마을에 머물렀을 때 근처 산으로 잠깐 갔는데 그만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곰스코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마을에서 살게 되는데요. 남자 주인공은 끊임없이 곰스코로 갈 기회를 엿보지만 번번이 갈 수 없게 돼요. 임신한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을 학교 교사로 일하게 되고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 끝내는 곰스코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 남자는 곰스코로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름으로써 결국 실패한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 목표한 바대로 살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있는 그대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곰스코는 누구나 꿈꾸고 원하는 인생의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어떠한 형식을 아무리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닿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은유한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그곳에 다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곰스코라는 인생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에 형식이 있다면 무형식의 형식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규범화된 공동의 어떤 이상적인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자기만의 형식이 있을 뿐이겠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곰스코어라는 정형화된 인생의 형식이라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형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곧 인생의 형식입니다. 그 생각 속에 실수와 후회가 있다고 또 고통과 상처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 자체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떤 정말 멋진 형식대로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인생에 형식이 없다. 내가 생각대로 된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대로 된다. 라는 그 말이 왠지 희망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 자체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 말을 제가 들으면서요. 어떤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뜻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부분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그 자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형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말한 대로, 글로 쓴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남은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